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월간 플래툰 홍편입니다. 네, 장사옵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타임머신을 타고 좀 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다 하시네요. 예. 네. 자, 가보는데 어디를 가느냐?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열리던 동남아 지역으로 네. 한번 가보도록 하는데 덥다 벌써.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행기 타고도 못 가는. 네, 어떤 인물이냐면 일본의 그 3대 오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숨은 독립운동가. 네, 야, 얼마나 진짜 안 좋았으면 오물이란 표현. 네. 전국 5대 짬뽕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오물. 자, 그건 뭐 누구죠? 그 유명한 무다구치 렌야입니다. 네, 정 작가님이 한번 소개를 시켜 보겠습니다. 1888년에 사가현에서 출생을 했고요. 코스 잘 밟았어요. 1910년에 일본 육군사관학교, 그다음에 17년에 육군대학. 육군사관학교 모르겠지만 6대까지 졸업했다는 거는 옛날 일본 이제 뭐 소수 그렇죠? 위인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코스로 굉장히 잘 밟은 그렇죠. 거예요. 엘리트. 엘리트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시베리아 출병에 참전해서 캄차카 반도 쪽에서 활동을 한 것 같고 이후에 이제 프랑스 주재 무관, 그러니까 코스를 굉장히 제대로 밟았어요. 여기까지는 멀쩡했던 것 같았는데 요 인물이 사고를 첫 번째 쳤던 게 그 유명한 노구고 사건. 네, 중일 중일전쟁이 시작 때 시작. 그 연대장이었는데 이제 이게 원래 시작이 뭐 일본이 뭔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야간 군사 훈련하다가 밝혀진 걸로는 그냥 한 명이 배가 아파서 잠깐 볼일을 보러 갔는데 그래서 오물이 됐군요. 네, 실종이 됐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원래 연대장은 보고 받으면 예. 좀 수색을 해봐라, 살펴봐라. 근데 중국군이 공격한다, 공격하라. 이렇게 야, 해버린 공격해라? 거예요. 그러니까 실종이 아니라 중국군에 납치가 됐다고 막. 네, 그렇게 막 이게 비화시켜 이제 좀 버려가지고. 배경을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중일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초기 부분에 대한 네, 얘기죠. 네, 예, 그런 그러니까 점을 좀 이게 이제 사실 중국은 이때까지 장개에서 계속 교전을 피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군벌들이랑 공산당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초기에도 계속 우리는 싸울 의도가 없다. 뭐 그래서 뭐 31년에 만주사변 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확전을 계속 피하려고 했었는데 일본이 이때 그 육군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일단 사고는 치고 보는 거야. 예, 뭐 막 나가는구나. 예, 그냥 원래 이게 저는 군대를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하긴 하지만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관동군이라고 하는 네, 이제 네. 그 지역에 있던 그 지휘관들의 어떤 그 흐름이 그랬고 실제 그 일본 본토의 그 지휘관들은 또 다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 같이 뭐 무조건 한번 일 저지르자 이런 분위기는 그 당시는 아니었고 뭐가 문제냐면은 윗선은 그나마 제정신이었어요. 이게 사고를 치면 자기들이 수습해야 되니까. 예. 근데 뭐 연대장, 뭐 대대장, 뭐 사단장 라인은 그딴 게 없이 그냥 눈앞에 있는 적을 공격해서 전공을 세우는데, 왜냐하면 이제 소련과의 전쟁도 그렇고 일단 사고 쳐서 그냥 수습은 저기 위에서 하는 거고 나는 그냥 공만 세우면 돼. 이런 거고 이게 이제 일본 육군과 해군 그리고 이제 일본 육군 내부의 파벌 다툼이 이제 연관이 이게 된 거죠. 네. 보면은 많이 재밌는 예상되는 게 모습이네요. 그때 그 일본군의 대령들이 아주 특히 사고를 많이 쳤어요. 사실 그 무다구치 레냐도 노구교 사건의 대령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악명 쓰지마 선오부 이 인간도 대령 때 제일 사고 많이 쳤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내각에서 통제를 못했어요. 이게 이제 지금처럼 군에서 이제 군의 문민 통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때 육군 따로 해군 따로. 그래서 나중에 그쵸? 이때쯤 되면은 육군이랑 해군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각을 그냥 붕괴시켜 버렸어요. 문제는 이제 43년도에 이제 동남아를 책임지는 15군 사령관으로 부임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주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진주만이랑 비슷한 시간에 공격을 받은 곳이 필리핀이었어요. 그리고 또 싱가폴.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 탐을 냈던 데가 이제 동남아. 아무래도 이제 유전. 그렇죠. 인도네시아죠. 자원, 네. 고무 그렇죠. 뭐 등등. 이런 곳을 탐냈기 때문에 그때 식민지 이제 싱가포르나 이런 지역은 영국 땅이었기 때문에 일본군이 이제 몰려가서 사실 그때 영국도 자기네 사정이 이제 그 영국 본토항공전이라든지 뭐 프랑스에서 독일이랑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쓸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사실은 파죽지세로 내려가서 싱가포르를 비롯한 뭐 그때 타일랜드, 태국이죠. 태국은 중립을 자처했지만 일본에게 어느 정도 협력적이었고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넘어갔고 그 다음에 버마는 영국 식민지였는데 역시 이제 밀고 들어가서 점령을 한 상태고 이렇죠. 근데 진주만 공격을 일본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모든 군대가 그때 당시만 해도 군대가 한쪽에 주력으로 이렇게 전투를 펼치고 네. 있으면 퍼지면 안 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일본이 이게
점점 욕심이 많아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이유도 중일 전쟁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 그러니까 집중해야 네. 되는데 그게 다 이제 분산된 그래서 거잖아요. 하다못해 일왕도 야 이거 니네 석 달 만에 끝낸다며 끝낼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하이 뭐 이거. 근데 거의 그런 단계까지 갔죠. 왜냐하면 석 달 만에 그 인도네시아까지 완전 들어갔고 그러니까요. 지금 방금 네.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또 2년이 흐른 그런 그 과정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네. 그렇게 된 상황에서 네, 베트남 43년도에 놓고 또 네. 진주만을 갖다 이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딱 이렇게 가는데 요때 이제 그 핵심은 어디였냐면은 사실 뭐 태평양보다는 이제 중국 지역이었어요. 근데 중국이라는 땅이 워낙 넓으니까 여기를 점령하면 저기에서 싸우고 저기를 쳐들어가면 또 뒤로 물러나고 이래 버리니까 중국군의 보급로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중국이 이제 해안 지방은 다 이제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는 상태. 홍콩이나 뭐 이때까지 남아 있는 쪽이 이제 동남아 루트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도랑 버마를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이렇게 중국 운남 지방으로 들어간 보급로가 있었는데 여기가 바로 임팔이었어요. 임팔이 어디냐면 인도랑 버마 국경. 그렇죠. 그러니까 버마에서 인도 쪽으로 조금 넘어가면 이제 임팔이라는 지역이 있었고 여기가 이제 중국군 보급로의 이제 핵심 거점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를 점령하면 중국군의 외국에서 이어진 보급로를 끊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사실 그때 인도가 이제 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동남아를 점령했으니까 바로 버마 옆이 인도였거든요. 거기다 당시에 우리는 간디랑 네루만 알지만 이때 그 인도에서 또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이제 우리 인도를 되찾기 위해서는 영국과 싸워야 된다. 야, 영국과 싸우기 위해서 어디랑 손잡아야 돼? 일본 있네. 이래서 일본이랑 손잡았던 독립운동가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를 한 거죠. 비교를 직접 하면 안 되지만 그 박헌영처럼 쳐들어가면 인도 국민들이 봉기해서 영국을 쫓아낼 거다. 인도가 사실은 이제 욕심을 안 냈지만 일본이 여기 인도까지 차지하면은 이건 막 그냥 엄청난, 왜냐하면은 그 유명한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조선을 밟고 중국을 명나라를 치고 인도까지 가겠노라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버마를 통해서 임팔을 공격하겠다라는 계획을 한 거죠. 물론 바보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글이란 데가 별명이 뭐냐면 녹색 사막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막 우거지고 이러니까 먹을 것도 많고 물도 많고 이럴 줄 알죠? 못 먹죠. 안 되죠. 네, 사람도 못 가요. 이 뭐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막 칼로 이렇게 쳐내는데 그거는 사람이 그냥 등산복에 칼은 난자로 들고 배낭 하나 메고 가는 거 정도지 뭐 대포 힘든데. 끌고 총 들고는 못 가요. 늪지대도 있고. 네, 그렇죠. 물이라고 있는 거는 먹었다가 설사병으로. 그렇죠. 그게 지금에 있는 그 버마 작전보다도 더 일찍 그 침공을 하려고 그렇죠. 했죠. 그런데 그때는 일본의 보급 사정이 그나마 좋았어요. 그리고 반대쪽 그 영국군은 상당히 그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사기가 영국이 그 길어진 게 저 인도양에서 자기 그 전함이 그 밑던 두척이나. 전함이 이제 일본의 킹조지 그 오세. 항공모함에 완전 가루가 된 프린스 다음부터 오브 웨일즈구나. 네. 네, 그 유명한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영국 로얄 해군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무너지면서 결국 사기도 떨어지고 이런 때에는 가능했죠. 오히려 가능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능할지 안 할지를 모르지만 가능성이 좀 높았는데 그때는 또 참모 중에 하나였던 무다구치 렌냐 이 인간이 가지 마. 가지마 이래놓고 이제 지가 사령관이 됐을 때 어땠을까요? 가야지. 지금 이 시점은 뭐냐? 보급 완전 망했고 그런 시점에 이 정글을 넘어서 간다. 정글을 넘어서 갔어요. 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빠르지 않을까? 그 배를 타고 있는 가면 배가 임팔이 있어야지. 이제 배가 그리고 없어. 이제 태평양으로 지도상으로 몰려 보면은 있는데. 짧아요 이게. 그러니까 욕심을 냈던 거였고 이게 뭐냐 44년 초반대 되면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이제 태평양 전선에서 밀리기 시작하고 하니까 욕심을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모들은 제정신이 박힌 참모는 다 반대했어요. 그렇지. 지금은 공격해야 될 때가 아니라 방어할 때라고. 왜냐하면 버마가 나중에 인도에서 영국군이 쳐들어오면 막아야 될 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력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확실하지도 않은 데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느냐. 다 반대했지만 다 쳐내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본 특유의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위에 사람이 하면은 밑에는 할복하든지 하이하든지. 예. 그래서 뭐 말 안 듣는 사람 다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3개 사단 병력을 임팔로 진격시킨다. 문제가 있었어요. 작전에 실패한 건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뭐 전쟁이 나면 예상도 바뀌니까. 근데 전 몰랐는데 버마에 남아 있었어요. 진격해놓고 자기 난 자기는 가서 그냥 심지어 5시 되면은 퇴근해서 옆에 기생집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전형적인 오물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가장 좋아했던 게 훈장, 그 다음이 여자, 그 다음이 기자였대요.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도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중일 전쟁 때 전선 부상도 안 당했는데 팔에 붕대 감고 나와서 기자들이랑 이렇게 앞에 사진 그렇죠. 아주 그 유명한 네.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들을 했는 데다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군 내부의 파벌, 그다음에 일본 특유의 그런 거 있잖아요. 윗사람이 이제 오케이 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간다.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부하들이 이거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야 차가 못 가면 야 소나 말을 데려가서 이렇게 식량이나 무기를 싣고 가다가 얘들 배가 고프면 이 소나 말을 잡아먹으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소나 말을 3만 필, 2만 필 이렇게 데려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정글이 녹색 사막이라고. 애들이 먹을 것도 없네. 네, 소나 말이 먹으려면 건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야 풀 먹어 이러고 이제 뜯어놓고 하면 오래 못 지내요. 화렵수잖아요, 다. 예, 그리고 그렇게 먹을 때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소나 말이 픽픽 쓰러지면. 아니 그리고 그것도 그나마 장난으로. 살아있던 애들도 막 포 쏘고 비행기 지나가고 이거 엄청 많이 도망가고. 그치 이제 난리였다니까요. 소 뛰어다니는 거죠 이제. 그렇지, 말 뛰어다니는 난리였다니까요. 거예요. 그럼 그걸 진짜. 또 병사들이 짊어지고 뭐 먹는 건 먹어 치우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살수대첩 때 그 수나라고는 꼴이 나는 거잖아요. 다 아이고. 짊어지고 가라고 하니까 어디에 버리고 가고 막 사람도 그때 막 제정신 못 차리고 갈 때니까.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해봤자 사실은 뭐 인팔 근처까지 가긴 했습니다만 뭐 이렇게 영국군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예, 그 다음에 대비할 시간도 충분했고, 그 다음에 설사 대비가 안 됐다 그래도 이게 무슨 정글에서 좀비가 걸어 나온 꼴이죠 이게. 무기 그리고 공격을 하려고 하면 뭐 지원 화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포도 없어. 대포를 끌고 와도 포탄도 없어. 병사들은 돌격 앞으로 했는데 세 걸음 걷고 쓰러져. 오죽하면 여기 31사단장이 사단급 장성이 후퇴하지 말라고 했는데 후퇴해버려요. 사토 하도 못 종장이라는 버티니까. 사람이 자기 부하들 다 죽인다고 이렇게 해서. 일본군에서 사단장이 항명을 하고 후퇴하지 말라는 걸 어기 후퇴한 건 엄청난 항명이거든요, 진짜. 근데 지금 여기 얘기한 그 보급을 떠나서 청자분들이 나중에 한번 좀 그 보실 거는 그 임펄 작전의 그 세부 사항들의 작전들을 보면 너무도 황당한 작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해낼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다 날려먹은 거죠. 예, 그리고 너무나도 큰 보급 문제가 벌어진 거고. 여기서 이제 보급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유명한 얘기를 하죠. 우리 일본인들은 초식 동물이니까 길가의 풀을 뜯어먹고 진격하도록 하라. 대단하다. 진짜. 초식남이란 말이 그때부터 나온 겁니까? 저는 이거 농담하는 줄 알고 했더니 진짜 그 말을 공식문서서부터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네. 아니 그럼 자기가 풀을 뜯어 먹든가. 지는 고기 먹으면서. 자기는 사령부에 이게 제일 큰 문제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령관이 최소한 전선 중간까지 갔어야죠. 그리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버마에 있는 사령부에 틀어박혀서 5시 되면 퇴근하고 술 마시고 기자들이랑 작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고 얘기해버리니까 아무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이걸 말려야 될 상부에서는 뭐라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면은 네가 얘기해, 이런 식으로 이제 핑퐁처럼 공이 오고 가다가 이게 또 일본의 조직 문화인 게 일단 장성급 이 고관이 승인을 해가지고 위에서 승인을 한 작전이면은 쉽게 해서 이거는 일왕이 승인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그렇죠. 때문에 함부로 이걸 실패했다고 나기가 참 힘들어져요. 그러고 아, 나서 정말 짜증나는 인간들이에요, 진짜. 그러고 나서 이제 사상자가 조금 애매한데 거의 한 10만 명 정도 투입됐던 병력 중에 제대로 살아 돌아온 병력이 1만 2만? 지금 그래가지고 그 일본군이 인팔 작전하느라 왔다 갔다 한 그 길이 별명이 있어요. 백골가도. 오. 해골이 하도 많이 죽어서. 일본 말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골가도. 네, 그래서 그 이게 백골을 가로도. 이게 뭐냐면 버마를 이게 그러니까 동남아시아판 아르덴 작전이에요. 아르덴 작전. 이게 뭐냐면 이 병력들이 버마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영국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팔 작전의 그 루트를 영국군이 걸어갔어야 됐으니까. 거꾸로. 예, 물론 보급이나 이런 건 훨씬 좋았겠지만, 네, 그런데 이 병력을 알아서 날려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어택 그렇죠. 찍어서 가는 거네. 아르덴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많이 작전적으로는 네. 많이 좀 훨씬 실패한 작전이죠. 그렇죠. 뭐 아예 실패했죠. 시작도 못 하고 거의 그 최소한 아르덴 작전은 전사상률이 1대1 정도 돼요. 그러기도 했고 거의 그래도 그렇죠. 성공할 뻔했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네, 측면에서 뭐 말도 안 좀
말이 안 되는 작전이었지만 일본도 그러니까 전투에서 그 공병 부대의 중요성을 잘 몰랐던 것 같으네요. 아유, 보급의 뭐.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보급이 참모들은 다 걱정을 했죠. 왜냐면 현지에서 있어 봤고 거기가 그 정글이라는 데 어떤 데인지 아니까. 근데 차기만 지 1년 만에 상업 파악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잘 되면 내공, 안 네. 되면 니 실패 뭐 이런 네. 거죠. 네. 근데 현대에도 이런 현지 보급을 하라는 그런 그 시나리오나 그 전 작계가 들어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북한. 북한. 근데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주유소 습격해서 기름을 확보하는. 네. 아이고야. 그런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그런 게 실제로도 네. 있대요. 야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도 일본군이라 하면은 굉장히 최신식 그런 부대잖아요. 영국의 그 처칠 수상이 남겨둔 회고록을 보면 이 인팔 작전 아니지만 이런 전투, 그 과달카날 이런 전투를 보면서 정글전에 무적 일본군의 신화가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본인들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감 있잖아요. 아 뭐 그냥 사람도 아니고 막 귀신 같아. 그냥 칼 들고 예, 나오고. 무사들이니까 막 죽음을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전투 일련의 전투들을 거쳐서 깨진 거죠. 네. 그럼 인팔 작전이라고 하니까 그 전투 내용은 좀 어떤 식이었어요? 그 몇 군데 전투가 있었는데 어떤 식이냐면 영국군을 초기에는 기습을 어느 정도 하는데 성공을 했지만 기습. 네, 기습을 하는데 왜냐면 여기서 올 줄은 몰랐거든 지금 이 시기에. 네. 근데 작전을 보면 톱니바퀴 가듯이 정교하게 짜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단이 여기를 점령하고 A 사단의 B 연대가 여기를 점령하는 시간까지 이렇게 탁탁 있는데 그게 플랜 A만 있지 플랜 B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플랜 A가 완전히 어그러지니까 기다리다 사단은 안 오지. 그럼 무한정 거기 미리 선점했던 그 어떤 거점은 얼마 안 가서 바로 이제 영국군에 이제 털리는 거고. 뭐 보급은 그건 아주 중요하니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오래 못 견디고 완전 와해되고 그 8만이 넘는 병력들은 녹아내리고. 다 녹아내려 간 거죠. 이 그 인팔 작전의 결과로 어떤 영향이 미쳐졌을까요? 제일 중요한 결과는 무다구치 렌야가 드디어 예편을 합니다. 이게 나 이거 정말 너무 웃겨갖고 정말 깨는 게 자결한 게 아니고 본인은 막 이 패배를 해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나 자결해야겠다 이러는데 문제가 어느 정도로 이 신망을 잃었냐. 옆에 보좌관이 아니 자결하려면 하세요. 죽겠다는 사람이 죽겠다고 얘기하는 경우 없다고 빨리 하라고 안 하고 일본으로 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내줍니다 진짜. 예, 전체적인 전사로 얘기하면 이 인팔 작전을 이후로는 대규모 공세는 완전히 이제 해본 적이 없고요.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제 일본도 어쩔 수 없이 방어전으로 갔는데 나름 성공은 해요. 왜냐하면 태평양 전쟁으로 전역으로 완전히 이제 일본이 항복하기 전까지 그래도 거점을 그쵸. 뭐 질서 있게 후퇴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퇴하면서 잃지는 않았어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뭐 완전히 그냥 이제 무장 해제가 당하는 네. 거죠. 예. 요 전역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범하권에서는 일본군이 그래도 끝까지 버텼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병력이 더 있었다면 조금 더 전선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됐겠죠. 동남아 전쟁 전반적으로 몇 달은 더 끌었을 그렇죠. 거예요 진짜. 그 정도 병력이 있었으면. 그리고 중국에 있는 관동군을 빼올 수 있는 그런 병력이 절대 안 됐고요. 그쵸. 그나마 이 태평양 쪽에서의 모자라는 병력들 빼오라고 그러는 것도 관동군이 뺄 수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뺄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는데 이런 그쵸.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예과 사관학교, 그러니까 예과가 이제 준비과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식 학과는 아니고 이제 여기 교장으로 갑니다. 여기 교장으로 가서, 예편하고서?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좌천이죠 네. 뭐. 대단하네 그래도. 그러고 나서 이제 그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태평양전 끝나고 나서 이제 장군이니까 전범을 체포되는데 또 이 사람 재밌는 게 다른 일본 장군이 뻑하면 했던 민간인 학살 또 이런 건 또 안 했어요. 네, 그래서 3대 오물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민간인 학살하는. 근데 그래서 2년 동안 수감이 됐다가 풀려났는데 풀렸구나. 네, 2년 동안 그리고 이제 연합군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전쟁을 몇 달 빨리 끝내게 해줬는데 영국군도 사실 비슷한 숫자, 인도군 이제 병력까지 포함하면은 더 많았습니다. 사실은 영국은 그때부터는 이제 공세적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보급과 여건이 됐고 병력도 충분했고요. 그냥 살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일본군이 공세를 찌르려 해도 사실 이 보급 문제가 아니었어도 이 작전은 성공을 못할 그렇죠.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풀려나고 2년 정도 수감되고 풀려나서 쥐죽은 듯이 있다가 거의 60년대쯤에 그 영국군 장교가 회고록을 내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해요. 일본군이 조금만 더 쳐들어왔어도 우리 위험할 뻔했다. 네, 인팔 작전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기가 살아나서 거봐 내가 조금만 더 공격하라고 했으면 됐지. 니들이 잘못한 거야라는 식으로
갑자기 떠들기 시작해요. 정신 나갔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생존자들 인팔 작전 생존자들한테 무다구치 이러면 사람이 갑자기 막 화를 낸대요. 보통 사람이 정말 고통스러운 기억이 나면은 잊어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하면 와서 기억 안 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다구치 랬냐 이러면 갑자기 다들 막 이렇게 일본인답지 않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심지어 그때 죽었던 그때 전범 그 일본군들을 기리기 위해서 뭐 가족들이 장례식, 이렇게 장례식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도 무슨 유인물 같은 거 유인물 나눠서 같은 거 막 네. 나눠주면서 뿌리면서 나한테 잘못이 없다. 네, 네. 이렇게 막 했다면서. 그 알려도 회고록에 이제 지적을 서문 같은 걸 이렇게 뿌리면서 얘기를 했다가 이제 막 물벼락도 맞고 쫓겨나기도 했는데 결국 반성하지 않고 1966년에 도쿄에 사망을 하는데 이때도 이제 아마 유언을 했겠죠. 자기 참석한 사람들한테 그 유인물을 나눠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책임을 하나도 안 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파울루스 같은 경우는 최소한 같이 항복을 했잖아요. 이제 뭐 다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지만, 예, 그리고 뭐 부하들이 거의 다 죽긴 했지만 어쨌든 수감 생활을 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사령부에서 노작노작 거리다가 자기 체면 때문에 부하들을 다 죽여놓고 나서 자기는 그냥 외편되고 끝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도 사실은 죽을 때까지 그냥 반성한다라고 얘기해도 사실은 모자랄 판국에 반성은 전혀 반성은 없고. 전혀 없고 그냥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3대 오물의 자리에 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전 세계적으로도 네. 막장 그 지휘관으로는 그쵸. 거의 탑권에 들어가는 것 같아. 물론 저기 태평양 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 때 이 사람만큼 큰 패배를 겪은 사람이 없진 않았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자기 책임을 회피했던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런 사람을 뽑아서 그런 자리에 앉힌 사람들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 일본 그런 육군- 게 더 문제죠. 일본 육군의 구조적인 문제고 어떻게 보면 그 덕분에 2차 대전이 일본의 패배로 끝나준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희한한 신념을 갖고 있으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제 홍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 기록을 봤거든요. 자살하겠다. 칼을 다오. 내가 죽음으로써 이랑께 사죄하겠노라면은 네 제가 목을 쳐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부관들이 얘기해요. 원래 다들 이러면 하나도 안 하죠. 이러면 장군님 막 이러면서 그렇죠. 뜯어 이러지 마시고 뭐 이래야 뭐 후위를 되는데 도모하시죠. 그죠. 네, 안 됩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네 목은 제가 쳐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이샤쿠라고 부르거든요. 네. 네, 이건 목은 제가 쳐드리겠습니다. 할복하면서 뒤에 아니 그리고 차라리 이제- 그런 식으로도 네. 아니고 진짜 이랬어요. 자결하시려면 빨리 하시라고. 자고로 자결하겠다는 사람 하는 사람 치고 진짜 자결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말까지 나왔어요. 이런 보좌관한테. 얘기를 부관한테 들을 정도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한심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자살하겠다는 말도 했네 그 사람은. 말만 한 했든 안 거죠. 했든 말이라도. 뭐 결론적으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지휘관이었는데 우리가 여기 이제 결어를 하면서 이런 그 지휘관을 보면서 소개하면서 우리가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그 지나간 이야기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많이 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전략적으로는 그만큼 보급이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참모진의 활용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 또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결국 느낀 건 인사가 만사다. 맞아요 인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맞아요.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굳이 이런 그 무다구치 렌냐 같은 이런 인물들 때문에 현재 있는 일본군을 과소평가할 그런 개연성이 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있는 일본군이 이런 무다구치 렌냐 같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무다구치 렌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끝으로 그 정 작가님은 이 무다구치 렌냐를 소개하면서 어떤 뭐 하고 싶은 말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는 만사. 무다구치 렌냐 같은 존재가 우리 곁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점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청취자분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난 주제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께 경례 밀떡!